퇴사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여러 개 올렸는데 그 중에는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인 느낌으로 개개인한테 적용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한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개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또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좀 해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난 좀 맞춤형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에는 제가 라이브 때 익명으로 가능한 통화, 보통 디스코드라는 걸 많이 쓰는데 디스코드는 좀 어렵고 하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통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익명으로 조금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려고 해요. 맞춤형 피드백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 라이브 시간에 와서 바로바로 피드백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콘텐츠를 이어가 보자면은 퇴사를 할 때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어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 판단을 잘 내리고 이런 부분에서 잘 정리가 된다면은 사실 퇴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퇴사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만 하면은 퇴사가 가능하다 보거든요. 진짜 퇴사하는 거는 쉬워요. 퇴사하는 법 첫 번째, 퇴사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은 이제 부서 관리자에게 가가지고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이런 건 안 돼요. 퇴사를 암시하는 모호한 표현 말고 무조건 퇴사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워딩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다음 날부터 안 나오면은 됩니다. 참 쉽죠? 퇴사하는 거. 그렇지만 생각만큼 퇴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어려워할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퇴사라는 게 인생의 중대사이기도 하고 보통의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겪는 일이고 아르바이트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퇴사를 조금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주변의 인식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퇴사를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도 포기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첫 직장을 저는 계속 오래오래 다닐 줄 알았어요. 뭐 진짜 한 20년이고 30년이고 제가 돈 벌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직장을 계속 다니게 될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퇴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을 먹게 되고 실행 옮기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나고자 같은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뭐 퇴사를 하고 이전보다 성공해 있다면은 그때랑 다르게 나고자라는 타이틀을 떼고 좋은 선택이었다. 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럴 수준이 아니라서 속으로 이제 저는 이제 중도 포기한 나고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퇴사 같은 거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퇴사를 한다는 거를 남들에게 이렇게 막 알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주변인들 중에서도 나랑 어떻게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만약에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다가 치면은 주변에 입김을 불어넣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말 본인이 퇴사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본인을 위하는 그런 우정이 있다고 한들 뭐 퇴사 경험도 없을 수도 있고 사회 경험도 본인하고 비슷할 테고 그래서 저는 지인한테 그런 고민을 공유하는 거를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장단 맞춰주는 이야기 입김에 바람 들려가지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책임은 본인의 몫인 거죠. 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주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본인 입장에서는 퇴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종의 가십거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중요한 거는 퇴사 관련이지만은 그 친구는 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신경을 못 써주는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서 얘기한 대로 사회 경험이 본인과 비슷하기에 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적어도 저는 뭐 퇴사 관련 이야기를 좀 어딘가 털어놓고 싶다 하면은 적어도 지인이나 주변인이 아닌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게 퇴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간호사 생태계를 잘 몰라서 나에게 좋은 답변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식이 위하는 마음 부모님이라면 다 있을 거예요. 친구보다 더 사랑으로 대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사회 경험 이런 거는 부모님을 범접할 수가 없겠죠. 주변인들 지인들이 간호사라고 일반 회사랑 다르냐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이기에 어떤 디테일 같은 거는 다르겠지만 큰 맥락들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25에 신규가 되었는데 그때 제 동기 누나가 있었어요. 만학도라 가지고 아마 30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딱 30이었나? 일단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 동기 누나가 선배들한테 밉보인 게 있는지 눈치가 너무 보이고 나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가지고 그런 걸 견디기 힘들다. 이제 그 선배들이 그 누나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나이는 같은데 후배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좀 하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참다가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면서 막 난리가 나다가 이후에 잘 해결돼가지고 다시 출근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출근하고서도 여전히 퇴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어느 날 근무가 같아가지고 마치고 나서 제가 따로 얘기를 했죠. 데이 근무였거든요.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누나가 퇴사를 하면은 어디에 갈 거냐 이제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걸 물어봤죠. 뭐 다른 병원에 갈 거다. 그 병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힘들면 더 힘들었지 지금보다 낫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나가 거기에 가게 되면은 여기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신규 간호사로서 거의 그때가 한 반년쯤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6개월 정도 여기서 이룬 게 있는데 거기로 가면은 완전 처음으로 할 거고 누나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호의적으로 안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이는 많은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그 동년대의 그 현역으로 왔다고 해야 될까요? 사회초년생 나이들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어떤 대우하는 게 다르거나 본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보다 잘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이 전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이제 요점은 그거였어요. 누나가 여기서 퇴사를 하면은 옮기고 간 곳에서 더 나은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사실 그런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강조를 하니까 이내 마음을 돌아서고 잘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힘들다 해가지고 좀 버티면은 나아지는 그런 게 또 있어요. 퇴사 관련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많이 거론되는 게 보통은 취업 규칙에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도 한데 보통은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면은 원만한 퇴사 절차를 밟을 수 있기는 해요.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퇴사를 하는 걸 상당히 많이 어려워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한 달만 더 해달라. 사직서는 받지 않겠다. 넌 계속 다녀야 한다 하면서 사직서를 찢어버린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퇴사를 못하게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뭐 저도 이전에 퇴사할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퇴사를 이제 4년 3개월 다니고 했거든요. 4년쯤 다녔을 때 그때 좀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변화된 환경에 이전보다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를 조금 한 3개월 정도 고민하고 있었죠. 퇴사를 한 3개월 정도 고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간호사로 살아갈지 뭐 간호사 말고 다른 일 알아봐야 될지 그런 걸 좀 고민하다가 퇴사에 대한 계획이 서고 퇴사를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진 게 4년 2개월쯤이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퇴사 말고 로테이션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제가 로테 신청했는데 로테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퇴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퇴사하겠다 하니까 너 퇴사 안 된다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느낌은 그거였죠. 아 우리 병원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같이 하자. 넌 이미 종신계약된 몸이다. 이런 느낌으로 넌 여기를 나갈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붙잡을 거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이제 그런 스탠스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를 나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봐서라도 계속 같이 하자 등등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면담도 몇 차례 하고 이렇게 어떻게 회유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같나요? 응급사직을 했을까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비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필했어요. 수 선생님,
퇴사는 퇴사 전날에 문자 한 통 남기고 다음날부터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할 때 상호간에 합의된 한 달 전에 미리 퇴사를 얘기해야 되는 그거를 얘기해드렸으니까 저는 다음 달 근무한 것까지만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이러니까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달 근무를 짜놓으셔도 저는 출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근무를 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확고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수간호사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카운터펀치를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사시키는 거 말고는. 제가 저번에 로테이션 얘기도 드렸잖아 하니까 로테이션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차피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제가 남자 기도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퇴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명분 없이 퇴사를 다시 번복하고 다니겠다 하면은 정말 그 쪽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번복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회유를 하더라도. 제가 보다시피 영상을 보더라도 욕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거의 입이 대걸레 수준이었어요. 그때 막 욕을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한창 또 정치병이 도져 있었는데 이제 극단적인 수준으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약간 극우극좌 그런 느낌으로 퇴사를 못 시킨다고 한다면은 이제 불가항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사를 했던 제 입장에서 퇴사를 보면은 퇴사 절차는 되게 쉽거든요. 가스라이팅, 지금 생각해보면은 가스라이팅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50% 가까이 된다고 얘기도 하니까 사회초년생들이면은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플랜이나 이런 게 없고 일단 옮기고 보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워요. 어떤 계획 없이 무작정 퇴사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게 있을까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퇴사하고자 하는 생각을 굳히고 행동으로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그걸 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진짜 어려워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표출시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가지고 좀 얘기해 보려고 댓글을 가졌는데, 그 전에 제가 간호사는 왜 이직률이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무 환경이 열악한 탓일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다른 직업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현장직이나 건설이나 조선업, 공장 등등 이제 거기는 매년 사고로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는데 근무 환경 외에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한창 일할 때였거든요. 그때 제 동기가 6명 들어왔고 다음에 후배로 5명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다음에 밑에 후배가 7명 들어왔고 그 다음에 8명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퇴사하던 해 10명인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이제 반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퇴사를 하는 거죠. 남자가 나갔다는 그런 기억은 최소 1년은 버텼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몇 개월 만에 응급실이 안 맞는 것 같다면서 이제 남자 간호사들은 어떻게든 로테이션을 가든지 PA를 가든지 어떻게 살아남았다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런 인상이 들었는데, 여자 후배들은 그냥 바로 퇴사를 지르는구나, 상대적으로 그게 많다고 느껴지니까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떤 그 남녀 간의 어떤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직률의 차이가 있는 건가 하면서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겼죠. 남녀 간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를 찾은 게 이거였어요. 간호사가 이직률이 높은 거는 이제 여초사회니까 생물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남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많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근력이나 지구력 같은 신체적 강인함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런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어떤 체력적으로 강인하고, 그 체력이 강인하면은 정신력도 그만큼 버텨주니까 남자들이 조금 더 버티고 이제 여자들이 조금 빨리 그만두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통계적으로 30세 이하의 남자 간호사들의 병원 이탈률 보니까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탈임상을 하는 그런 게 높다 하는 거를 파악하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놓고 보면은 남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최근에 또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여초 직장의 특유의 어떤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문화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잠시 들기도 했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사를 생각하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고 여기서 나가면은 당장 끼니 걱정에 대출이자나 월세나 전세이자 뭐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퇴사를 하고 싶어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하는 그런 게 또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서 제약이 퇴사에 대한 결정을 쉽게 하느냐 마냐의 정도의 차이를 좀 주는 것 같기도 한데, 가족 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 집을 구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 그 초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높아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20대에는 그런 책임을 상대적으로 덜 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퇴사를 조금 더 쉽게 하지 않나, 이직을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편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퇴사를 하고 다음 취업할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막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르고 보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직면한 직장에서 어려움이 다음 직장에서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불만을 느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사람들 개개인마다 그런 확실한 개선점이 있는 곳으로 이직을 계획할 텐데,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직접 가서 일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제시된 객관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 복지 부분이나 아니면 급여 부분이나 이런 게 아닌 뭐 다른 인적인 부분, 좀 무형적인 그런 거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직접 가서 느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거라 가지고 일단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실히 존재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은 이런 이성이 조금 마비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당장 힘들고 벗어나고 싶고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면은 내지르고 보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그 어려운 상황을 조금 인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뭐 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기가 저는 정말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맞는 일부에서 그 나머지를 내가 맞춰 나가야 된다, 현실과 타협 하는 그런 느낌이죠. 본인이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고용주 입장이 되면은 그런 편한 곳에 돈을 주고 인력을 쓰고 싶어 할까? 그리고 퇴사를 자주 하는 것도 본인에게 또 상당히 또 안 좋기도 해요. 다른 데 취업할 때 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조회가 되거든요. 월급을 낼 때 보험료를 내잖아요. 거기서 조회가 돼요. 1년에 3번이나 옮겼다. 근데 커리어는 짧다. 병원 취업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렵겠죠. 본인 딴에는 젊은 날에 실수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그거는 본인의 입장이지, 고용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오래 있을 사람을 구하고 싶잖아요. 여러 명이 지원하면은 본인은 거기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일단 퇴사 관련 댓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좀 내용이 많은데, 병동에서 응급실로 로테이션 됐는데 텃세도 심했고 2년차한테 폭행도 경험했어서 집안 사정이 다 누가 아파서 간호회사에서 본가로 가야 한다 이러면서 로테 2달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퇴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밑에 댓글 다신 분은 여기 질문에 대한 의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따져 묻고 고소 고발하고 강하게 대처 가능해요. 어떻게 법적으로 해소를 해가지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곳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냥 퇴사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 관련해가지고 퇴사를 결정하는 거는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아요. 계속 해봐라,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고, 병동 4년하고 응급실 4년차 간호사입니다. 저는 병동보다 응급실이 더 낫네요. 사람은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 미숙한 업무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시야가 좀 트이면은 이게 나에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병원을 나오고 알았죠. 아, 이런 게 복지라는 거구나. 계속 병원에 있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복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지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복지가 없으면은 진짜 복지가 중요하구나,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병원을 선택할 때 복지도 어느 정도 병원 선정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로 넣어놔야 돼요. 퇴사를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는 이유가 복지와 시스템 뿐이라면 퇴사할 듯, 그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한데 복지와 시스템이 눈에 들어올 리가. 일단 그 일을 안 하는 게 행복한데 라고 하면은 간호사를 안 하는 게 행복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간호사 하려고 대학 4년 나오고 이제 간호사 취업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안 하면은 돈은 누가 벌어와요? 나중에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없잖아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없으면은 상대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도
일단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복지화 시스템. 이제 이 댓글의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복지화 시스템보다 주변 사람이나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좀 보여지는 게 이제 복지나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도 진짜 중요해요. 이제 이런 복지나 시스템이 이상한 곳으로 가면은 복지화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거를 진짜 격하게 느끼거든요. 쉬운 예시로 들면은 지금 컬러 TV를 다 보잖아요. 근데 그 흑백 TV를 보면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게 확 체감이 돼요. 너무 힘들다, 못 버티겠다 싶으면은 나랑 안 맞는 곳인가 생각하고 본인의 선택에 따르세요. 맞아,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남들이 선택하는 거를 따라하지 말고 본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책임을 본인이 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병원 아니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병원을 다녀서 안정적인 삶을 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병원을 나와가지고 망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자영업도 포함이에요.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가 안 된대요.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본을 90% 확률로 다 날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정된 어느 재능 있는 사람들의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악조건에서도 태움이 포함된다면은 그건 퇴사가 답인 것 같아요. 그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인 간의 어떤 태움이나 이런 거에서 누군가 우위를 점하고 그게 개선되기 힘들면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거는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요. 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시스템부터 바뀌면 하는 바람이네요. 태움이 어느 그 사람들의 인성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이 그 태움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배한테 만약에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배랑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약간 좀 샤바샤바 같은 걸 해요. 선배한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라포를 형성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피드백 받은 거를 개선시키려 노력을 하고 실제로 개선을 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되면은 어떤 뭐 태움이 개선된다,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를 안 좋게 보는 선배가 있긴 했어요. 제가 신간호사 때 회식 같은 날에 대화를 좀 주고받고 뭐 이런 걸 좀 개인적인 술자리 이런 것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선배와의 어떤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가지고 좀 가기 싫어도 가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런 것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고 노력이 또 들어가는 그런 거기도 해가지고 태움도 정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케바케인 것 같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응급사직이 자랑이 되어버린 간호사 현실이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요새 보면은 간호사 브이로그 해가지고 응급사직 같은 거를 조금 어떻게 뭐 훈장같이 자랑같이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세상 밝게 그렇게 찍은 영상들이. 제가 그렇게 좀 뭐 자랑처럼 여기는 게 좀 아쉽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차피 병원이 조금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저는 부끄러운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퍼져가지고 이런 걸 몰랐던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직업은 다 평생 직업이 아닐 거예요. 진짜 전문직이 아니고서야. 간호사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죠. 이제 밑에가 평간호사, 그리고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그 위에 팀장, 과장, 부장, 뭐 국장 다 이렇게 있겠죠. 올라갈수록 자리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될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진 누군가는 밖으로 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38살인데 경력이 10년 넘어가니까 병원에서 채용을 잘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진짜 나이가 깡패예요. 어떤 경력이 나이를 씹어먹을 만큼 있는 게 아닌 이상 나이가 진짜 스펙에 있어서 깡패예요. 퇴사를 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젊고, 이제 간호사들이 20대 30대가 많으니까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도 어떻게 될지 그런 플랜을 조금 못 세우고 퇴사를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지금 재취업하려는데 100군데 넘게 지원했어요. 연락이 안 와서. 일단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업계에서 내가 비서냐나 물어봤더니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맞다네요. 월급도 경력에 맞춰줄 수 없고 기본급만 줘도 된다니 말돌림. 경력이 있으면은 호봉을 쳐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호봉을 진짜 후려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호봉을 안 준다는 데도 있었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 종합병원 밑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기존 직원들이 참 여러가지 사유로 싫어하나 봅니다. 나이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경력치도 부담스럽다며 나이는 안 본다라. 응사하는 이유 사직서 안 받아줌, 가서 찌듬, 로테이션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더 빡센 대로 보내고 면담만 여러 차례로 시킴. 전형적인 클리셰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사하면은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2달 뒤에 퇴사시켜줄게 이렇게 하는데 2달 뒤에 또 왔는데 퇴사하려고 짐 싸고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네. 한 달만 더 해줘. 얘 3달이나 다녔는데 그 정도면은 참고 다니면 안 될까?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환자 다 버릴 거야? 너 간호사 맞아?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진짜 제 동기 다른 병동 간호사 중에서는 그렇게 1년을 다닌 경우도 있어요. 진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나 봅니다. 이제 죄책감을 갖게 해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죠. 이제 퇴사하겠다는 순간 오프 맘대로 잘라버리고 근무로 괴롭히고 주변에서 조금 불편한 시선을 또 주기도 한대요. 그 언행으로도 좀 불편하게 좀 하고, 이전과 다르게 퇴사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직서 들고 가면은 찢어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장 복사해서 가면은 코팅해서 가져가는 분도 봤어요. 사직서를 가지고 가서 사직 면담을 하고 사직서를 수리를 해야 퇴사가 가능한지 알고 계신데, 사회적으로 합의된 거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법적으로는 사직서는 필요가 없고 퇴사하겠습니다 한마디만은 하면은 돼요. 사실은 세상에나 한국에 간호학과가 몇 개인데 사람을 못 구하나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맞죠? 간호학과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주요 병원들은 사람들을 잘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지방 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경기 쪽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살거든요. 절반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절반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응급 퇴사 처리되고 퇴사 날짜까지 왕따 신세를 면하지 못할 팔자인데 억울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퇴사 얘기를 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사도 지키면은 업무 몰아주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보다 나은 곳 또는 이제 편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요양병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